에리스입니다. 에리스는 태양계의 산란 분포대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천체입니다. 여기서 산란 분포대는 카이퍼 벨트 바깥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과거 태양계의 거대한 행성들에 의해 밀려든 수많은 소천체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에리스의 발견은 미국의 천문학자 마이클 E. 브라운과 그의 동료 2명의 천문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팀은 사실 이미 2003년 10월 23일에 촬영된 사진에서 이 천체를 발견했으나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은 그로부터 거의 7개월 후인 2005년 7월 29일이었습니다. 또한 그해 10월에는 에리스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디스노미아의 존재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성의 발견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통해 에리스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리스와 그것을 도는 위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학자들은 에리스의 질량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에리스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지점, 즉 원일점 거리는 약 57억 2300만 킬로미터, 대략 38AU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 거리는 약 1460억 200만 킬로미터, 약 98AU에 해당합니다. 에리스는 초속 4.3km의 속도로 20만 3,830일, 즉 558년마다 한 번씩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에리스는 약 25.9시간 내외로 자전하며 기울기는 78도입니다. 평균 온도는 30켈빈에서 55켈빈 사이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한 에리스의 관측 결과 지름은 약 2,400km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명왕성의 지름보다 약 25%나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왕성은 전통적으로 태양계의 행성으로 알려진 천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에리스가 이보다 크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큰 천체가 새롭게 발견되자 많은 사람들은 에리스를 태양계의 10번째 행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비슷한 크기의 여러 천체가 발견되면서 행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24일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제시하였고 이 새로운 정의에 따라 에리스는 명왕성과 함께 외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외행성은 크기와 질량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행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천체를 의미합니다. 에리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여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여러 여신들과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에리스는 특별한 존재로 분쟁과 불화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리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로 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이 천체의 공식 이름이 에리스로 결정되기까지는 임시로 2023 UB313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 이처럼 임시 이름이 오래 사용된 이유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이 천체가 정확히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소행성인지 아니면 행성인지 아니면 외행성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2006년 8월 24일에 국제천문연맹이 행성의 정의를 재정의하면서 에리스는 외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곧바로 에리스라는 공식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에리스라는 이름이 분쟁과 불화의 여신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천문학계에서의 이 천체에 대한 논쟁과 분쟁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공식적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들로도 언급되곤 했습니다. 그중 릴라는 발견 당시의 웹페이지인 플래닛 라일라에서 유래되었고 이는 마이클 E. 브라운의 딸 이름인 릴라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인 제나는 TV 프로그램인 여전사 제나에서 가져온 것이며 연구팀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름들은 국제천문연맹에 공식적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E. 브라운 자신은 페르세포네라는 이름을 제안했지만 이미 다른 천체에 사용된 이름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에리스라는 이름이 제안되어 2006년 9월 13일에 공식적으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왕성입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가장 유명한 외행성 중 하나로 그 특성과 역사는 과학과 천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왕성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이 천체는 주로 암석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의 달과 비교할 때 질량은 약 6분의 1, 부피는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29에서 49 AU 떨어진 타원형 궤도를 따라 이동하며
해왕성의 궤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20유리 매우 큰 타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표면 기온은 매우 낮아서 평균 영하 섭씨 233도 정도입니다. 이러한 낮은 기온은 산소와 메탄과 같은 물질들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명왕성의 중력은 지구의 약 7%에 불과하여 지구에서 60kg인 사람이 명왕성에서는 약 4kg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1930년에 발견된 명왕성은 2006년까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명왕성과 유사한 타원 궤도를 가진 다른 천체들이 발견되면서 명왕성의 행성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2005년에 발견된 외행성 에리스는 명왕성보다 질량이 약 27% 더 크다고 추정되었고, 이는 명왕성이 태양계 외곽의 다른 얼음 천체들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국제천문연맹은 2006년에 행성의 정의를 새로 정립하면서 명왕성을 외행성으로 분류했습니다. 명왕성 주변에는 5개의 위성이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은 197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명왕성과 카론의 관계는 특이한데 두 천체의 질량 중심이 명왕성 내부가 아닌 두 천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왕성과 카론은 일종의 이중 천체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을 방문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이 외행성과 그의 위성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이 미션은 명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향상시켰고, 이 외곽 천체의 복잡하고 흥미로운 특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명왕성이라는 이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왕성의 명명은 천문학, 문화, 신화에 걸쳐 상당히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 발견된 천체에 대한 이름 제안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1000건 이상의 다양한 이름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제안들 중에서도 아틀라스부터 자이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름은 플루토였습니다. 이 이름을 제안한 사람은 베네티아 번이라는 11살의 영국 소녀였습니다. 베네티아는 고전 신화와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어둡고 추운 세계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로마 신화의 저승의 신인 플루토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할아버지를 통해 터너 교수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미국의 동료들에게 전보로 보내졌습니다. 1930년 3월 24일 미국의 로얄 천문대는 투표를 통해 플루토를 공식적으로 명명했습니다. 이 투표에서는 미네르바, 크로노스 그리고 플루토가 후보에 올랐으며 플루토가 만장일치로 선택되었습니다. 플루토라는 이름은 1930년 3월 1일에 공표되었고 베네티아는 이에 대한 선물로 할아버지로부터 5파운드를 받았습니다. 플루토라는 이름은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벨 로엘의 이니셜인 PL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졌으며 명왕성의 천문 기호는 P와 L을 조합한 모양입니다. 이 이름은 빠르게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30년에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개 친구로 플루토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1941년에는 미국의 화학자 15구가 새롭게 발견된 원소에 플루토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자 문화권에서는 명왕성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일본의 천문학자 노지리 오헤이가 제안한 것으로 플루토의 한자 의역입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이름을 채택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베트남에서는 힌두교와 불교의 지옥의 수호신인 연마에서 유래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이라는 이름은 과학, 신화 그리고 문화의 교차점에 서 있는 독특한 사례로 이는 천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왕성의 발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왕성의 발견은 천문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그 과정은 천문학적 발견의 복잡함과 우연성을 잘 보여줍니다. 명왕성은 1930년 2월 18일에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이 발견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한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났습니다. 1840년대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위르뱅 르베리에와 영국의 천문학자 존 카우치 애덤스는 천왕성 궤도의 섭동을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그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해왕성의 존재와 위치를 성공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해왕성이 발견된 후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의 궤도에서도 예상치 못한 오차를 발견했습니다. 이 오차는 해왕성 바깥쪽에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화성의 운하에 대한 관측으로 유명한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벨 로웰은 이러한 궤도 오차의 원인이 해왕성 너머에 위치한 미지의 행성 X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로웰은 애리조나에 천문대를 건설했고 9번째 행성의 탐색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명왕성의 질량은 너무 작아서 해왕성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의 괴상과는 무관하게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로웰 천문대의 작업은 로웰의 사망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명왕성은 로웰이 목격하지 못한 채 사망하기 전 이미 여러 차례 관측되었으나 정확히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명왕성의 사진은 1909년의 것으로 이는 로웰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톰보는 로웰의 노력을 이어받아 천체 사진을 이용한 천체 탐색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같은 하늘 지역을 2주 간격으로 촬영한 후 사진에서 위치가 바뀐 천체를 찾는 방법으로 명왕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930년 1월 23일과 1월 29일에 촬영된 사진에서 움직이는 천체를 발견했고 이후 2월 28일에 명왕성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1930년 3월 13일에 하버드 대학 천문대의 전보로 전해졌습니다. 톰보의 발견 이후 명왕성의 이전 사진들이 발견되었으며 가장 오래된 사진은 1915년 3월 19일에 촬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명왕성의 특성입니다. 명왕성의 특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독특한 천체 중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외행성은 그 복잡한 지질학적 대기적 특징으로 인해 과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명왕성의 겉보기 등급은 평균적으로 15.1등급이며 근일점에서는 13.65등급까지 밝아집니다. 이는 맨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수준이며 최소한 30cm 정도 되는 망원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왕성의 각지름은 0.11 아크초로 매우 작아서 일반적인 망원경으로는 별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아크초는 천문학에서 사용되는 각도의 측정 단위로 1도의 3600분의 1에 해당합니다. 1980년대에 명왕성의 표면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위성 콰론이 명왕성 앞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식현상을 이용하여 밝기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명왕성의 표면에서 어떤 부분이 밝고 어떤 부분이 어두운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한 명왕성의 현재 지도는 훨씬 높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으며 수백 킬로미터 단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 허블 망원경이 보내온 이미지를 매우 복잡한 컴퓨터 처리를 통해 분석해야 해. 이 지도는 2015년까지 명왕성의 가장 정밀한 지도였으며 허블 망원경의 카메라는 이후에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왕성의 표면은 색상과 밝기 측면에서 큰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태양계에서 색상 대비가 가장 뚜렷한 천체 중 하나로 만듭니다. 표면 색상은 차콜 블랙, 어두운 오렌지색, 밝은 흰색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94년과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의 명왕성 표면에서는 북극 지방이 밝아지고 남쪽 반구가 어두워지는 등의 변화가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왕성의 계절 변화와 궤도 경사각, 20률의 영향으로 인한 대기의 승화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광학적 분석에 따르면 명왕성의 표면은 98% 이상이 고체 질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탄과 일산화탄소도 일부 존재합니다. 카론을 향한 쪽 방구에는 메탄 얼음이 조금 더 많고 반대쪽 방구에는 질소와 일산화탄소 얼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명왕성이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복잡한 지질학적 과정과 대기 현상을 가진 활동적인 천체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특성들은 천문학자들에게 명왕성의 역동적인 성질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하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왕성의 구조입니다. 명왕성의 내부 구조와 크기에 대한 이해는 여러 연구와 관측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이 외행성은 태양계에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성 요소와 크기 측정은 천문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에 따르면 명왕성의 밀도는 대략 세제곱센티미터당 1.8에서 2.1g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명왕성의 내부 구조가 대략 50에서 70%는 바위층, 30에서 50%는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명왕성 내부에서는 방사성 붕괴에 의해 발생하는 열이 얼음층을 가열해 주어 바위층과 얼음층이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바위층은 밀도가 높은 핵을 형성하고 얼음층은 멘트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의 지름은 명왕성의 직경이 약 70%인 1700km 정도로 추정되며 내부 가열이 계속되고 있다면 핵과 멘틀 사이에 액체 물층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명왕성의 크기 추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1993년부터 2015년까지 다양한 연구와 관측을 통해 명왕성의 반지름은 대략 1153km에서 1186km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2015년에 뉴 호라이즌스호에 의한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명왕성의 직경은 약 2372km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지구의 직경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수준이며 지구 부피의 약 0.6%, 질량의 약 0.2%에 해당합니다. 명왕성의 표면적은 약 1.8 곱하기 10의 7승 제곱킬로미터로 이는 러시아 면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적도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6%에 불과한 0.063g입니다. 위성 카론의 발견은 명왕성의 질량과 크기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케플러의 제3법칙을 이용하여 명왕성의 질량을 산출할 수 있었으며 카론과의 식현상을 통해 명왕성의 직경 및 모양새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명왕성의 부피는 태양계의 다른 위성들과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 가니메데, 타이탄, 칼리스토, 이오, 유로파, 트리톤 등의 위성들은 명왕성보다 질량이 크며 세레스와 비교하면 명왕성은 직경이 2배, 질량은 12배 큰 반면 에리스보다는 가볍습니다. 명왕성의 대기와 탄화수소 안개로 인해 정확한 크기의 추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2014년의 연구에 따르면 명왕성의 대기 중 메탄 비율을 고려할 때 직경은 236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뉴 호라이즌스호의 탐사 결과에 따라 직경은 2372km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관측 결과는 명왕성이 태양계 내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왕성은 지구형 행성들과는 달리 매우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계 내 다른 천체들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명왕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이 외행성의 내부 구조와 크기에 대한 이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왕성의 행성지위 상실입니다. 명왕성의 행성지위 상실은 천문학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태양계 행성에 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켰습니다. 명왕성은 1930년대에 발견되었을 때 지구 정도의 크기로 추정되었으나 나중에 연구를 통해 실제로는 달보다도 작은 크기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크기와 더불어 명왕성의 질량과 중력은 행성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작았으며 공전 궤도는 심한 타원형으로 찌그러져 해왕성의 궤도 안쪽까지 침범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국제천문연맹은 새로운 행성 기준을 마련했고 2006년 8월 24일에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명왕성을 공식적으로 외소행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명왕성에는 소행성 번호 134340이 부여되어 태양계 행성 지위가 박탈되었습니다. 명왕성의 행성 지위 상실은 미국 천문학계에서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명왕성이 미국인 학자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 발견된 유일한 태양계 행성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은 정치적 논쟁의 소지를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명왕성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천체들을 태양계 행성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왕성의 행성지위 상실은 천문학계에 행성의 정의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이로 인해 행성의 정의를 논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왕성의 발견부터 행성지위 조정까지의 과정은 클라이드 톰보의 업적을 명예롭게 여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명왕성의 위성입니다. 명왕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특이한 위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왕성 주변에서 발견된 위성은 총 5개이며 이들 중 카론은 가장 큰 위성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1978년 미국의 천문학자 제임스 크리스티에 의해 발견된 카론은 명왕성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위성입니다. 카론은 명왕성과의 독특한 동반자 관계로 인해
일부 천문학자들에 의해 이중 행성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명왕성과 카론은 서로의 같은 면만을 바라보며 공존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천체와 위성 관계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태양계 내에서 매우 드물며, 이들의 공존은 마치 아령처럼 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카론 외에도 명왕성에는 2005년에 발견된 닉스와 히드라, 2011년에 발견된 케르베로스, 그리고 2012년에 발견된 스틱스라는 작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위성들은 명왕성과 카론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명왕성과 카론 시스템의 복잡한 중력장 안에서 독특한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위성들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계와 비교했을 때 명왕성에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명왕성의 힐권, 즉 위성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영역 반경의 최대 53% 거리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행성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집된 배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해왕성의 위성 푸사마테는 해왕성의 힐권의 40% 반경에서 공존합니다. 명왕성계의 이러한 압축된 구성은 명왕성 주변의 추가적인 천체들, 예를 들어 골이나 다른 위성들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론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이들을 태우고 저승으로 건너가는 뱃사공 카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명왕성과 카론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천문학에서 신화적 요소들이 자주 사용되는 예입니다. 카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세레스가 명왕성의 위성으로 여겨졌으나, 세레스는 후에 외행성으로 분류되어 명왕성의 위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명왕성과 그의 위성들은 태양계의 복잡한 구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로, 이들의 관계와 특성은 천문학의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명왕성의 또 다른 위성 히드라와 닉스는 2005년 5월 15일에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위성은 처음에 S205P1과 S205P2라는 임시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6년 6월 21일에 국제천문연맹은 이들에게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밤의 여신 닉스와 목이 9개인 물뱀 히드라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닉스의 크기는 약 51 곱하기 41 곱하기 36km이고 히드라의 크기는 약 55 곱하기 40km로 추정되며, 두 위성 모두 카론보다 더 멀리 명왕성으로부터 2배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르베로스는 2011년 7월 20일에 발견되었는데, 이 위성은 처음에 P4 또는 S2011P1이라는 임시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케르베로스는 명왕성으로부터 약 59,000km 떨어진 거리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닉스의 공전궤도 바깥쪽 그리고 히드라의 공전궤도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약 31일의 주기로 공전하며 직경은 13에서 34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케르베로스의 발견은 명왕성의 고리를 찾는 과정 중에 2011년 6월 28일 처음으로 관측되었고, 이후 7월 3일과 7월 18일의 관측을 통해 그 존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발견된 스틱스는 명왕성 주위를 공존하는 5번째로 알려진 위성입니다. 스틱스의 발견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 ESA 과학자들에 의해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한 관측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명칭인 P5 또는 S2012로 불렸던 이 위성은 2013년 7월 2일에 국제천문연맹에 의해 공식적으로 스틱스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초기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되었을 때 스틱스의 지름은 약 10km에서 24km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13일 뉴 호라이즌소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스틱스의 크기는 장축이 약 7km, 단축이 약 5km로 이전의 추정치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1년에 발견된 케르베로스보다 작은 크기로 2015년 10월 당시 명왕성에 알려진 5개 위성 중 가장 작은 위성입니다. 스틱스는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명왕성으로부터 약 93,300km 떨어진 곳에서 질서정연한 동심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인 384,400km의 약 8분의 1에 해당합니다. 세티 연구소의 행성천문학자 마크 쇼올터는 이를 러시아 인형처럼 차곡차곡 쌓인 궤도로 비유하며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위성들의 발견과 관측은
명왕성 시스템의 구성과 동력학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명왕성 주변의 위성들은 명왕성의 질량과 중력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태양계 외곽에서 일어나는 천체역학적 과정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명왕성 탐사선입니다. 명왕성 탐사선에 대한 역사는 우주 탐사의 광범위한 변화와 태양계 외곽 천체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원래는 보이저 1호가 명왕성을 탐사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 계획은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예산 삭감과 관심 부족으로 인해 계획이 취소된 것이었는데, 대신 보이저 1호는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대한 근접 비행으로 임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우주 탐사의 우선순위와 예산 분배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왕성에 처음으로 도착한 탐사선은 뉴 호라이즌스입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2006년 1월 19일에 나사에 의해 발사되었으며 목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2015년 7월 명왕성에 도착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명왕성 표면으로부터 약 12,550km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명왕성과 그의 위성들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탐사선의 임무는 2000년에 비용과 발사체 문제로 취소된 플루토 카이퍼 익스프레스 계획을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의 성공은 태양계 외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크게 확장시켰으며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명왕성의 대기, 지질학적 특성, 위성들의 상세한 관측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우주 과학자들은 명왕성의 복잡한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왕성의 궤도입니다. 명왕성의 궤도는 태양계 내에서 매우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궤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해왕성 궤도와의 관계입니다.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약 20년 동안 명왕성의 궤도는 해왕성의 궤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해왕성보다 가까워져서 태양계에서 해왕성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행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명왕성이 20률이 매우 큰 타원형 궤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왕성의 궤도는 해왕성의 궤도와 교차하며 이는 태양계 내 다른 행성들의 궤도와는 매우 다른 특성입니다. 1999년 명왕성은 다시 해왕성의 궤도 바깥쪽으로 이동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행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잃게 되면서 해왕성이 현재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이 되었습니다. 명왕성은 1930년부터 1999년까지 총 49년 동안, 그리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단 7년 동안만 가장 먼 행성의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태양계 내 행성들의 궤도 동력학과 이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왕성의 태양계 행성 지위 상실입니다. 명왕성의 태양계 행성 지위 상실은 천문학계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태양계의 정의와 구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명왕성은 1930년대에 발견되었을 때 지구 정도의 크기로 알려졌지만 후에 이는 잘못된 정보임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명왕성의 크기는 달보다도 작으며 질량과 중력도 행성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또한 명왕성의 공전 궤도는 심한 타원형으로 해왕성의 궤도 안쪽까지 침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전통적인 행성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국제천문연맹은 2006년 8월 24일 새로운 행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명왕성을 외소 행성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명왕성은 소행성 번호 134340이 부여되었습니다. 명왕성의 행성 지위 상실은 특히 미국 천문학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학자인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 발견된 행성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은 미국 내에서 반발과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천문학계는 명왕성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천체들을 태양계 행성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왕성의 행성 지위 상실은 천문학계에 행성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웠으며 이로 인해 행성의 정의를 제고하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다음은 하우메아입니다. 카이퍼 벨트에 위치한 외행성 하우메아의 발견은 천문학계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 천체는 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마이크 브라운 교수와 그의 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어서 2005년에는 스페인의 과학자 오르티스가 이끄는 연구팀에 의해서도 독립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마이크 브라운 팀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하우메아의 최초 명칭은 2003-EL61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7일 국제천문연맹은 이 천체를 공식적으로 외행성으로 분류하고 하와이 신화에서 풍요와 출산을 상징하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하우메아로 명명하였습니다. 이로써 하우메아는 세레스, 명왕성, 에리스, 마케마케에 이어 태양계에서 5번째로 인정받은 외행성이 되었습니다. 하우메아의 발견과 명명 과정은 태양계의 외곽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확장시켰으며 외행성에 대한 연구와 분류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우메아의 물리적 특성입니다. 하우메아의 크기는 명왕성과 비슷하지만 질량은 명왕성의 대략 3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질량과 크기의 차이는 하우메아의 밀도가 명왕성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우메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긴 타원체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수십억 년 전 다른 천체와의 충돌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충돌은 하우메아에게 매우 빠른 자전 속도를 부여했으며 이는 현재 4시간 주기로 자전합니다. 이런 빠른 자전은 하우메아가 야코비 타원체로 설명될 수 있게 만듭니다. 야코비 타원체란 천체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이는 천체의 자체 중력과 회전에 의해 원심력이 발생하는데 이런 원심력 간의 균형으로 인해 형성되는 타원형의 천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야코비는 독일의 수학자 카를 구스타프 야코프 야코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우메아의 이런 물리적 특성은 천문학자들에게 그것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하우메아의 궤도와 공전입니다. 하우메아의 궤도와 공전은 태양계 내에서 특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외행성은 큐비 원적에 속해 있으며 해왕성 바깥의 천체로 분류됩니다. 하우메아와 태양 사이의 현재 거리는 약 50AU, 즉 약 7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이지만 이 거리는 하우메아가 근일점에 도달할 때 약 35AU, 즉 약 5억 2천만 킬로미터까지 줄어듭니다. 이는 하우메아의 궤도가 태양에 대해 상당한 이심률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우메아의 궤도 경사는 약 28도로 이는 태양계의 다른 주요 천체들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명왕성의 궤도 경사는 약 17도인데 이는 하우메아가 명왕성보다 약 65% 더 높은 궤도 경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높은 궤도 경사는 하우메아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태양계 평면에 비해 상당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우메아의 이러한 궤도적 특성은 독특한 기원과 진화 과정이었음을 의미하고 천문학자들이 태양계의 외곽 지역, 특히 카이퍼 벨트와 그 너머의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하우메아의 위성입니다. 하우메아는 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히아카와 나마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두 위성 모두 2005년에 발견되었으며 각각의 크기는 지름 400km를 넘지 않습니다. 이 두 위성의 발견은 하우메아의 복잡한 역사와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히아카와 나마카는 하우메아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과거에 하우메아가 겪었던 거대한 충돌의 결과로 보입니다. 충돌로 인해 생성된 파편들이 결국 이 두 위성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충돌은 하우메아의 빠른 자전 속도를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우메아의 위성들은 그들의 궤도 특성, 물리적 성질,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외행성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두 위성의 명명은 하와이 신화 속에서 하우메아 여신의 자식들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다음은 하우메아의 고리입니다. 하우메아에 대한 최근 연구는 이 외행성에 고리가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고리는 하우메아의 중심으로부터 약 2287km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며 너비는 대략 70km에 달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별 엄폐 현상을 통한 관측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하우메아의 전체 밝기 중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리의 존재는 하우메아가 태양계에서 고리를 가진 몇몇 안 되는 천체 중 하나임을 의미하고 이는 하우메아의 물리적 특성과 진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줍니다.
특히 하우메아가 3번 자전할 때마다 고리의 입자는 한 번 공전한다는 사실은 이 천체의 독특한 자전 동력학을 나타냅니다. 하우메아의 고리는 태양계 외곽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흔하거나 또는 드문지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그리고 이 고리의 구성 요소와 기원에 대한 연구는 태양계 초기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마케입니다. 마케마케는 우리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카이퍼 벨트라는 곳에 있는 작은 행성, 즉 외소 행성입니다. 해왕성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명왕성 다음으로 밝은 천체 중 하나입니다. 2005년에 발견되어 13647이 마케마케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이 이름은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남동쪽에 있는 이스터 섬의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외소 행성은 2008년부터 명왕성형 천체, 즉 해왕성의 궤도보다 더 멀리 있는 외소 행성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마케마케는 명왕성과 에리스, 하우메아와 같은 명왕성족에 속합니다. 마케마케와 같은 천체들의 발견 이후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외소 행성이라는 새로운 분류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마케마케의 궤도와 크기입니다. 마케마케는 태양으로부터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장 가까울 때는 대략 38AU, 가장 멀 때는 약 53AU 정도 됩니다. 이 외소 행성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약 305년이 걸리며 자신의 축 주위를 22.5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데 이는 지구의 하루와 거의 비슷합니다. 마케마케의 크기는 대략 1430 곱하기 1502km 정도로 이는 명왕성이나 에리스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며 정확한 질량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케마케의 크기와 밀도는 명왕성과 에리스와 비슷하며 표면 조성도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왕성에는 대기가 있는 반면 에리스와 마케마케에서는 대기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태양과의 거리 차이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마케마케의 화학적 성질입니다. 마케마케는 명왕성과 유사한 붉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색상은 표면이 메테인 얼음층으로 덮여 있기 때문인데 이 얼음층은 태양빛의 대부분을 반사합니다. 실제로 반사도, 즉 빛을 얼마나 잘 반사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77%에서 81% 사이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표면의 일부 지역은 반사도가 매우 낮아 어둡게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표면에서는 에테인과 질소가 포함된 얼음 상태의 메테인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케마케에 대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엄폐 현상을 관측한 결과 명왕성과는 달리 대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분광 관측에서도 대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표면에는 센티미터 크기의 메테인 입자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케마케가 태양에 가장 가까워질 때는 일시적으로 매우 옅은 대기층이 형성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기의 상태가 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마케마케의 위성입니다. 2015년 마케마케 주변에서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한 관측을 통해 작은 위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성의 공식 명칭은 S/2015이며 MK2라고도 불립니다. MK2의 지름은 대략 160km 정도로 추정되며 마케마케로부터 약 29,900km 떨어진 곳에서 마케마케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위성은 최소 12.4일 이상의 주기로 마케마케 주변을 도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마케마케는 밝은 천체이지만 표면이 매우 어두운 위성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른바 어두운 달 가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위성은 마케마케보다 약 1300배가량 어두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것을 의미합니다.